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안인득은 재판 동안 불만과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인득 사건 당시 중상을 입고도 주민들을 끝까지 대피시켰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있습니다. 29살 정연섭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만나봤습니다. 제주 해역에서 통영 선적이 또 전복돼 선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수색을 하고 있지만 기상 악화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역 분쟁이 치열할 땐 관세율과 직결되는 수출입품의 분석과 분류가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는 우리의 분석 기술을 소개합니다. 지난 4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안인득은 불만과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인득이 탄 호송차가 들어옵니다. 검은 뿔테 안경에 점퍼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린 안인득은 아무런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인득 씨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인득의 요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핵심은 계획 범행 여부. 10명의 배심원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은 안인득이 조현병과 관계없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한 달 전 흉기 2자루와 휘발유통을 구입해뒀고 당일 새벽엔 시간을 맞춰 나가 휘발유를 사왔다는 겁니다. 반면 안인득 측 국선 변호사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안인득은 재판 내내 분노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변호인이 발언할 때조차 자신의 억울한 사연은 말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 변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자주 혼잣말을 하거나 변호인과 검찰 진술에 끼어들어 결국 재판장으로부터 퇴정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많고 증거 서류가 방대해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사흘 동안 이어지며 선고는 마지막 날인 27일 있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네, 앞서 보셨던 안인득의 흉기 난동으로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었죠. 당시 얼굴을 찔리고도 주민들을 끝까지 대피시켰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9살 정연섭 씨. 당시 표창장까지 받았던 연섭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서윤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4월 새벽 안인득이 불을 지르고 흉기 난동을 벌여 아파트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을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 정연섭 씨는 도망치기는커녕 불이 난 계단으로 올라가 안인득을 막아섰습니다. 흉기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때는 이제 많이 무서웠습니다. 안인득의 흉기에 얼굴을 찔렸지만 정신은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마지막으로 응급차에 올랐습니다. 비상계단에서 이제 누가 다쳤다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쳐도 이제 쫓아갔죠, 저는. 정 씨는 광대뼈 골절에 잇몸과 턱이 내려앉고 얼굴 신경 절반이 마비돼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2달간 수술과 입원 등 치료를 받으며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준 돈은 하루치 급여 6만 6천 원뿐. 얼굴만 다쳤으니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언론 보도로 결국 휴업급여는 다 받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아파트로 다시 출근했더니 사고 당시가 떠오르며 정신이 혼미해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근무가 힘들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정 씨는 석 달간 무급 휴가를 냈는데 그러자 관리업체는 임시직인 정 씨를 대체할 다른 직원을 채용해버렸습니다. 정 씨는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당시 있을 때 이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이제 실직자가 됐다는 것에 좀 많이 섭섭했습니다. 의로운 시민이라며 표창장까지 준 LH는 특혜 소지가 있어 특별 채용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노부모와 할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정 씨는 전기와 전자계통 자격증이 3개나 있지만 다른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며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빨리 일자리를 찾는 게 제일 1순위입니다.
집안 이제 생계를 도와드릴 수도 있고 자기 몸을 던져 주민들을 구했던 정 씨가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 옛 동료들은 정의롭고 성실한 정 씨를 누군가 특별 채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근무자 역할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직된 이런 게 발생이 되면은 밤에 누가 내 몸을 던져가면서 이런 의로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은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6도, 진주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4도, 진주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동해남부 해상과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늘 오전까지, 남해동부 먼바다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랐지만 아침에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3도, 함안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5도, 양산 15도, 김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0도, 산청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4도, 합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전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4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선원 1명을 찾고 있는데 사고 해역의 기상 악화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제주도 마라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통영 선적 장어잡이 연승 어선인 24톤급 창진호가 전복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5,000톤급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급파했지만 어선은 이미 뒤집혀 표류 중이었습니다. 지난 19일 통영 성적인 연승 어선 대성호가 제주 차기도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해 11명이 실종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사고 선박엔 우리나라 선원 8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6명 등 모두 1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선원 4명과 전복어선을 붙잡고 있던 선원 2명 등 13명을 구조했습니다. 운영으로 된 구명보트가 그냥 20명 이상들 요새는 그냥 아무쪼록 탑재가 되다 보니까 거기 하고 그러고 구명동기를 다 잊고 하니까 뭐 지금 1명이 실종이 됐지만 나머지는 13명은 다 찾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선장 61살 항모 씨 등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선원인 67살 최모 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창진호는 지난 1일 완도항을 출항해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내일 저녁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오늘 아침 창진호와 배에 물이 들어와 넘어질 것 같다는 내용의 마지막 교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에서 13일 사이. 보통 한 12명 전으로 많이 탑니다. 만선을 시기가 들어오거든요. 해경은 현재 실종 선원 1명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지만 사고 해역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데다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통영 선적에 해상 사고가 잇따르면서 통영시 선적 선박들의 안전점검이 강화됩니다. 통영시는 해경엔 어선 입출항 시 안전점검 기준을 강화할 것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정기 어선 검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통영수협은 내일 선주와 선장을 대상으로 선박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처럼 무역 분쟁이 치열할 땐 관세율과 직결되는 수출입품의 분석과 분류가 중요한데요. 국내 분석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다른 나라의 전문가를 양성할 정도가 됐습니다. 김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네팔, 태국의 세관 분석 전문가들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콩기름이나 들기름 등 기름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
해당 물품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가 하면 가공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수입 곡물을 세밀 분석하기 위해 주사 전자현미경 모니터를 관찰합니다. 관세청 중앙관세 분석소가 세계 관세기구 회원국의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6주 동안 운영한 분석 전문가 프로그램입니다. We implement in our country by protecting the society, and it helps to make analysis procedure and of the instrument. 지난해 6월 일본과 멕시코, 러시아와 함께 세계 관세기구 산하의 지역 분석소로 지정된 뒤 개발도상국 세관 직원들에게 우수한 분석 기법과 노하우를 전수하게 됐습니다. 마약류나 불법 의약품 복제 여부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한 대당 4억으로 국내 주요 기관들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출입품의 분석 기술과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업 물품의 정확한 관세 분석은 수출과 무역의 실적과 직결됩니다. 분석 기술을 통해서 국민들이 위험한 물품들, 국가의 위험한 물품들이 반입되지 않도록 그런 차단하는 역할들을 우리 분석 기술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국제 관세 분석 워크숍이나 분석 전문 교관 인증 워크숍을 개최해 우리 관세 분석의 위상을 계속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사천에 있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 본사를 방문해 카이가 생산하는 방산 제품들을 둘러봤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차기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이는 성능을 인정받은 경공격기인 FA-50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말레이시아가 FA-50 항공기를 선정하면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4번째 선정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추진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 산청군 동이보감촌에서 열립니다. 거창군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전 11시 거창군청에서 진행됩니다. 통영 타워뷰 조성사업 시민공청회는 오늘 오후 3시에 통영시청에서 열립니다. 제8회 이웃돕기 송년음악회는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어제 도정회의실에서 삼성 SDS 동남지역본부의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 SDS는 창원 스마트 산단의 제조 혁신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 물류 부문의 동남지역 거점을 세우고 제조 데이터 분석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삼성 SDS 같은 입주를 선도하는 앵커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산단 내 스마트 공장의 수요가 늘고 관련 기업의 연쇄 입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진해구에 건설하는 부산항 제2신항의 하위 명칭을 진해신항으로 선정하고 세리머니를 선보였습니다. 시민들은 제2신항 형태가 인쇄된 바탕에 진해신항이란 글자가 새겨진 깃발을 창원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해수부 중앙정책항만심의위원회에 제2신항 명칭을 진해신항으로 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며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제2신항 명칭은 부산항 진해신항이 됩니다. 진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 경남행동이 어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당당한 자주 외교와 평화를 열망했던 국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했다며 당장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자주와 평화를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동북아 군사 대결을 위한 지소미아를 강압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제29회 민주언론상 활동부문 특별상에 MBC 경남 정은희, 김현지 PD가 제작한 79년 마산이 선정됐습니다. 언론노조는 79년 마산이 30명이나 되는 증언 체록에 근거해 그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부마 민주항쟁을 바르게 평가하고 현재적 의미를 되살렸다며 역사의 발굴과 기록이라는 사관으로서의 언론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진주시 농민회는 어제 오전 진주시청 광장에서 진주 농민투쟁 선포식을 열고 금호못 유원지까지 차량 선전전을 했습니다. 진주시 농민회는 선포식에서 쌀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의 차익 일부를 농가에게 지불하는 변동직불제를 폐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며 WTO 농업 분야 개도국지위의 포기 선언을 취소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올해 함안 마리산 고분군 45호분에서 출토된 아라가야 사슴 모양 뿔잔의 제작 기법이 밝혀졌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X선 컴퓨터 단층 촬영 장비로 사슴 모양 뿔잔을 살펴본 결과 원통형 뿔잔과 몸체 상부와 하부, 굽다리를 개별적으로 만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센터는 또 상형 토기의 내부에는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손누름 흔적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 예안리 고분군에서 훼손되지 않은 가야시대 인골이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예안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목광묘 6기와 석광묘 31기 가운데 목광묘 1호와 21호에서 완벽한 인골 2기가 출토돼 인골 분석을 통한 성별, 나이, 질환 등을 파악하면 가야인의 생활상에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오는 29일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현장 실사에 참석해 거제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주최로 울산 조선업 희망센터에서 열리는 현장 실사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물론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특별고용 지원업종 연장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한편 거제 조선업 특별고용 지원업종은 지난 2016년 7월 처음 지정된 후 4번 연장됐으며 다음 달 31일 지정 기간이 끝납니다. 삼성중공업이 유라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한 척을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 규모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LNG 원유 운반선은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선박이며 오는 2022년 9월까지 인도됩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올해 69억 달러, 우리 돈 8조 1천억 원의 수주 실적을 올려 지난해 전체 수주액 6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거창군과 함양군의 내년 당초 예산안 규모가 각각 6천억 원과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거창군은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올해 당초 예산안보다 10.1% 늘어난 6,038억 원 규모로 편성했고 함양군은 올해보다 5% 증가한 5,021억 원을 군의원에 제출했습니다. 합천군도 올해보다 11.1% 늘린 5,87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동 녹차 참숭어가 캐나다에 수출됩니다. 하동군은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현지 수입업체 대표와 협약을 맺고 특수 컨테이너를 통해 매월 5톤의 참숭어 화로를 선적해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은 앞으로 참숭어를 가공 수출해 물류비를 줄이고 국제수산물 품질 인증을 받아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뉴스데이 경남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